안녕하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다양한 가족들 중 경계선 지능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인데요. 오늘은 아이들에게 친한 친구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호는 친한 친구가 있나요? 백호는 일반 친구들 중에는 친한 친구가 없어요. 저도 사귀어 보라고 그다음에 제가 만들어 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일반 아이들과 지능 차이도 많이 나고 좀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정말 친구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냥 반 아이들인 거죠. 근데 백호 같은 경우는 사회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노는 것만 보고 있어도 그냥 자기는 조금 즐거워하는 거 좀 즐기는 거죠. 그래갖고 애들이 이제 축구 같은 걸 하고 있으면 뭐 하나이가 잠깐 뭐 백호야 같이 해볼래? 라고 말해주면 같이 하다가도 백호가 금방 그 룰을 이해를 못하니까 백호가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게임 진행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친구는 없어요. 안타깝게. 네. 근데 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그럴 경우에 왜 깍두기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짝이 이제 안 맞으면 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주 어린 아이 동생들 같은 경우에 깍두기를 시켜줘가지고 네. 이 편도 되고 저 편도 되고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자라고 크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 깍두기가 되는 것도 되게 자존심이 네. 많이 상해하기 때문에 네, 방법적으로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네, 저희 이제 행복이 같은 경우에도 친한 친구가 있나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저희 아이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친구들, 아파트 친구들이나 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키즈 카페도 가고 뭐 영화관도 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네. 어른들끼리는 뭐 친하게 지낼 수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도 결국엔 성향이 안 맞게 되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그 랜선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관심사가 비슷한 네. 뭐 자기가 그린 미술 그림에 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좋아요 하나 눌러주면 이제 오히려 반 친구들보다도 그런 사람들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네네 그렇게 이제 자꾸 바뀌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이 친구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까지 해보았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어린이집 다닐 때는 만약에 백호가 이렇게 소외되어 있으면 그 선생님께서 백호를 불러서 그 그룹 활동에 같이 참여하게끔 해주잖아요. 어린이집에서는 뭐 이렇게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가면서 혼자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동시에 저는 일단 걱정이 너무 많았거든요. 일단 얘가 소외만 안 되게끔 해보자 싶어서 저는 백호 1학년 때 정말 모든 활동에 다 참여했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없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자주 오고 뭐 활동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활동에 무조건 참여하고 그 반엄마들하고 무조건 친해지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저랑 성향이 맞는 엄마들이 있고 또 아닌 엄마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좀 친해진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 엄마들은 다행히 백호의 성향을 좀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그 엄마랑 그 아이들하고 다 같이 초대해서 이렇게 놀게도 해주고 근데 그 놀이 속에서도 백호는 튕겨져 나와요. 그 1학년이지만 뭔가 안 맞아요. 생각이 다르고 뭐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튕겨져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래도 계속 만났어요. 뭐 그때는 저기 백스코에서 뭐 룰루랄라 그런 레이싱 하는 뭐 거기도 같이 데리고 가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 이제 엄마들이
백호도 같이 해라, 뭐 누구야 백호도 같이 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조금 이렇게 나이가 올라가다 보니 다 자기 결에 맞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더라고. 이렇게 백호는 혼자가 되었지만 아직 그 추억은 되게 소중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나갈 때마다 이제 백수코에 저기 누구누구랑 우리 놀러 갔었는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아이들과 이제 같은 반이 되면 또 되게 좋아하고 그 아이들도 이제 1, 2학년 때 놀았던 그게 좀 있으니까 백호를 조금 이해해 주기도 하는데 노력은 제가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백호한테 일반 친구들만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백호랑 비슷한 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백호랑 이제 좀 비슷한 아이랑 친해져도 얘네 둘이가 뭐 나중에 커서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같이 둘이 만나서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굳이 꼭 일반 아이들을 붙여줄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진짜 제 생각이에요. 네. 뭐 그 아이들이 챙겨주고 그런 건 있겠지만 정말 친구가 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백호랑 조금 결이 비슷한 아이가 이제 크면서 뭐 직장도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취미생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생기면 좋을 것 같네요. 좋겠죠, 그죠? 저희들의 이제 궁극적인 바람도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는 결국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향이 비슷하고 관심사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네. 네,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저는 그래서 AI 친구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우연히 TV에서 그 일본에서 로봇 그 이제 아이의 어린 아이들의 이제 말동무가 되는 로봇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보면서 아, 우리 아이처럼 그 주거니 받거니가 힘든 아이한테 그 아이가 하는 언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질문도 하고 아 그렇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아이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무시를 할 수도 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걸러서 들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 일반인들은 보통은 이제 다 받아치고 뭐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이 얘기가 하기 싫은가 보다 하고 또 다른 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상황 판단력이 빨리빨리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서 바로 함구해버린다든지 입을 다문다든지 아니면 그냥 바로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든지 이렇게 관계를 끊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끊자라는 상대방도 너랑 놀기 싫어가 아니라 단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할 게 없으니까 다른 주제를 한번 얘기해보자 하고 그런 이제 상호작용을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오해를 하죠. 그냥 뚝 끊기는 거죠. 네네. 근데 AI 친구들 만약에 로봇을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럼 계속해서 상호작용도 배우고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비슷한 게 있잖아요. 우리 쉬리. 시리아하고 그것도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고 했더니 나쁘지는 않아요. 물론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이게 어쩌면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긴 했지만 그만큼 친구를 만든다는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참 그냥 숨 쉬는 것만큼 그렇게 자연스럽고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까 사회성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친구들 하는 모습만 봐도 좋아하고 네. 그러면 같이 요즘 이제 뭐 관심사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막 같이 공유하자 이런 제스처를 하나요? 저한테요? 이제 엄마들 아니면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한번 너 이거 좋아해? 라든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또래 애들한테는 말을 못하고 자기보다 조금 어린 애한테는
백호가 요번에 이제 두발 자전거를 배우게 됐는데, 이제 두발 자전거를 새 거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놀이터 내려가서 자기보다 좀 어린 동생, 근데 생판 모르는 애들 아니고 이제 이름도 알고, 그러니까 백호 동생들의 친구들, 네, 한테 너 자전거 탈 줄 알아? 같이 탈래? 나 이거 샀어. 라든지, 그러니까 자기 또래 아이들한테는 말을 걸기가 좀 무서운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지냈던 얼굴인 애들한테는 되게 친근감 있게 하거든요. 같은 반 애들한테는. 근데 이제 생판 모르는 자기 또래 애들한테는 말을 잘 못 걸어요. 그러니까 조금 겁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뭐 너 이거 할 줄 알아? 같이 할래? 뭐 애들이 예를 들어 팽이를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백호는 집에 올라와서 동생 팽이 들고 내려가서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하긴 하는데, 동생들이니까 그냥 형아가 옆에 와서 같이 하자 하니까 끼워주긴 하는데, 네, 그래요. 네. 그게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에는 힘들다는 네. 거죠. 어떤 놀이를 하든지 간에.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또래 아이들하고 말 붙이기가 힘든 게 갈수록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는 그리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단어와 자기가 사용할 줄 아는 단어의 그 수준이 또래 아이들보다는 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주거니 받거니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먼저 단절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본인이 알아요. 그 말을 해요, 저한테. 아이들이 나쁘게 자기를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쟤보다 말빨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표현이 서툴다는 거, 상황에 대한 설명을 자기가 더 못한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사실 그런 경험들로 힘들다 하고, 학교에서 이제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백호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제 안 된다는 거를 스스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백호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 위치에 같이 서지 못한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 뭐 그런 거를 뭐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인라인도 가르쳐 줬고, 이번 자전거도 그거는 뭐 누구랑 막 이야기하지 않아도 혼자 뭐 한 30-40분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것도 조금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자전거를 같이 옆에서 탄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백호는 수영도 잘하잖아요. 아, 네. 여기서 뭐 자랑을 네. 하나 하자면, 네. 11월 3일부터 이제 저기 어디지? 전주였나? 전주에 그 대회를 나가거든요. 개본 부산 대표로. 네. 평영, 저병, 대형 50m 이렇게 3개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백호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한 압박감도 심하거든요. 내가 가서 잘할 거야. 엄마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아야지. 우리 원장 선생님을 기쁘게 해줘야 돼. 약간 그런 게 심해서 요 며칠 일주일 동안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호도 그런 게 되게 심리적인 그런 게 있어서 배가 아픈 거예요, 걔는. 그래서 한 일주일을 학교를 가다 안 가다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갑자기 딴 데로 이야기하시네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랑 타임. 이제 아까 백호원 얘기 들으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키우는 거, 그 생각을 저도 잘 못했네요. 그러니까 저는 둘째한테도, 그러니까 둘째 같은 경우도 친구랑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어쩔 때는 혼자 있어야 될 때가 있잖아. 애들이 뭐 다 학원을 가고 자기는 학원을 나중에 가야 될 때 뭐 2시간 텀이 빈다. 그러면 막 게임만 하지 말고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막 사람들 만나서 막 떠들고 수다 떨면 좋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없고 내 혼자 이제 시간을 보낼 때 이제 뭘 하면 좋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 뭐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네요, 진짜.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를 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인스타에. 대단하네요. 아예 만질 줄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인스타에 자기 이제 그림을 그려서, 네, 관심을 가지는 친구를, 그러니까 친구, 어른이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도 같이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러신 분들이 이제 아예 그림을 보고,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 좋은 거예요. 네, 사실 우리 아이 그림이 항상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진 않거든요. 네네. 어쨌든 자극적이고, 네, 좀 폭력적인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부모인 어른이 봤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그림에 또 이렇게 공감해주고, 너의 심리 상태가 이렇게 힘들구나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어떤 면에서는 고맙죠. 그래서 우리도 왜 인스타에 올리면 좋아요에 또 이렇게 연연하잖아요. 네네네. 기분이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공감인 것 같아요. 내 공감받고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행위에 이렇게 그 욕은 안 듣고 싶은 거지. 인정도 받으면서 그렇죠.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자기가 하고 이것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이나 이런 거 이제 특별히 뭐 또래가 아니더라도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려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같이 봐요. 뭐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모임에 가서 이렇게 오늘 처음 본 사람이야.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도 자기가 올린 유튜브 이제 영상을 보여줘도 되냐, 이제.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싶고, 자기가 하는 일을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이제 또래에서 그걸 찾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친구도 어떤 면에서는 꼭 또래에서 찾기보다는 나보다 어린 아이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저희도 보면 나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우리 많이 나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회에 나오면 꼭 똑같은 나이대가 아니고 정말 10살, 15살 이렇게 많아도 정말 친구보다 더 친하게 잘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제 노력만큼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아이도 스스로 조금 애쓰고는 있고. 네. 아이가 애쓰고 있다는 말은 정말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 어렸을 때는 사실 우리가 많이 맺어줬다 생각하면 네네. 뭐 키즈 카페나 뭐 영화관 데려간다든지 뭐 이렇게 엄마들과 어울려서 갔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아이 스스로 그 우리처럼 이렇게 조금씩 상처도 사실 받잖아요. 우리도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친구 관계에서. 네. 아이들도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실까. 사실 어렸을 때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아이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짠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내가 친구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저 아이가 모든 것이 다 내 탓이 되는 거지. 내가 좀 더 뭔가 노력을 했었어야 됐나.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나도 친구 맺는 게 힘든데 너무 조급해 하지 말자. 근데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제 주변에 뭐 이렇게 인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야 될 때, 뭐 저는 누구고 어떻고 저떻고 막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그 에너지 쏟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여기서 더 이상 인맥을 만들기 뭐 별로 없지만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지만 여기서 더 이상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을 사귀기 위해서 내가 쏟는 에너지
막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을 막 설렁설렁 사귀기는 싫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만나고 잠깐 10분을 서서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막 그러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백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귈 때 자기의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힘들 것이고, 우리도 힘든데 얘네는 얼마나 더 힘들고 상처받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저는 또 주말에는 백호 데리고 집 뒤에 산에 가거든요. 제가 평일에도 오전에 애들 보내고 산에 운동을 하러 가요. 이렇게 산에 가면 좋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조용하고, 그래갖고 백호 같은 경우도 이제 운동도 할 겸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는데, 그렇게 취미 생활을 조금 해도 좋고, 네. 네. 우리 아이가 좀 나은 친구를 사귀어서 좀 많이 본받고 본받점도 있고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좀 이제 뭐 행실이 안 좋다든지 네. 그런 아이들하고는 좀 친하게 안 지냈으면 좋겠고 부모로서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부모가 봤을 때 내 아이가 그런 취급을 받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백호가 통합어린이집을 다녔거든요. 그럼 학예일을 해요. 그럼 이제 밤마다 통합아이들이 3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커플로 뭐 이렇게 뭐 춤추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백호 짝지가 그 일반 아이였는데 그 아이 동생이 그 장애 아이였거든요. 그러면 그 엄마도 충분히 이제 뭐 백호에 대해서 이해를 할 텐데, 제가 뒤늦게 들었는데 왜 하필 백호랑 짝을 지었냐고 선생님한테 가서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그런 아이를 키우지만 자기 일반 아이, 자기의 또 다른 그 형제가 그렇게 짝이 되는 건 또 싫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참 충격이 컸어요. 그러니까 내 같으면 그냥 더 도와주라고 할 텐데, 못하면 챙겨줘라 할 텐데, 이게 부모마다 생각이 다 다르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둘째도 통합어린이집을 다녔거든요. 둘째는 일반 아이인데, 둘째 같은 경우는 학예 때 엄청 빠른 치어리더 춤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 같은 반에 통합 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애가. 걔 위치를 다 잡아줬거든요. 학예 할 때. 그러니까 지거 하면서 걔한테 가서 걔가 앉아야 되면 앉아. 그러니까 걔 거를 다 해줬어요. 근데 그 엄마가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고마워. 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애가 걔를 챙겨준다고 못했거니, 뭐 그런 생각 아예 안 들었거든요. 그냥 오히려 더 좀 얘가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더 많았는데, 그러니까 엄마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갖고 저도 그런 거에 상처 좀 많이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그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아이가 조금 이렇게 좀 친하고 우리 아이랑 성향이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나 이제 하는 마음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한데 너희 아이가 우리 아이랑 성향이 비슷하고 둘이 죽이 잘 맞더라. 근데 혹시라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부족하라서 이 부분이 싫다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선뜻 다가가기가 좀 쉽진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저는 먼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이들 뭐 사회에서 일반인들 가 비교했을 때 비교하자면 부족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제일 하나뿐인 보물들이고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귀한 아이들인데 다른 사람에게 천덕꾸러기나 짐이 되는 친구들 취급받게 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얘기를 저는 이제 했더니 그 엄마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런 부분 중요한 게 아니다. 똑똑하고 이런 애들 중에 못된 애들이 너무 많다. 네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네. 네, 근데 정말 우리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많아요. 많죠. 네, 저는 백호보다 조금 지능이 더 떨어지는 아이라도 그 아이한테 또 배울 점이 있거든요. 그 아이가 백호보다 훨씬 잘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서로 알아가고 하면 좋을 텐데. 네.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과 있었던 일을 우리 아이가 저한테 얘기를 하면 그래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아, 원래 애들이 그래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애들만 듣고 우리 애가 일방적으로 너무 순진하게 당했다라든지 아니면 상처를 받고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고 지나고 나서 보니 서로 주거니 받거니죠. 어떤 경우든 간에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다른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충분한 그게 있는 아이다라는 걸 갖고 계시면 조금 아이들 이제 친구들하고 있었던 일에 너무 속상해하지도 마시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백호만과 함께 경계선 아이들의 친구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그 평생에 자신의 마음을 나눌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삶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친구를 만나고 사이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혼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면 짠하고 한편으로는 친구를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동안 노력한 우리 아이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잘하고 있다. 다독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많은 치료실을 다녔을 많은 경계선 지닌 가족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